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전쟁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부를 또 한 번 켜줬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걱정이 많았던 우리 국내 증시는 미중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시장 모두 오늘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정확한 마감 상황은 코스피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이 나왔고요. 2,500선을 뛰어넘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 이상 상승하면서 2,509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에도 협상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600억 원 이상, 기관 투자자들도 파는 물량보다 사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역시나 이 지수를 이끌었던 건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상승이 나왔고 어제 반등이 크지 않았던 SK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4% 넘게 뛰어오르면서 19만 8천 원 선에서 20만 원 선 눈앞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어제 조정이 좀 나왔던 2차 전지 대장주도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 이상의 강세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셀트리온도 0.5% 상승불 켜냈고요. 어제 희비가 엇갈렸던 완성차 기업들도 반등했습니다. 현대차가 1%대, 기아도 1% 이상 오르면서 9만 8천 원으로 종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와 이 모멘텀이 불거진 기업이죠. 네이버 역시도 4.8%대의 강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합니다. 반면에 어제 상승이 나왔던 금융주들은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는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상승불을 점점 더 늘려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5%가 상승이 나오면서 73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고 조금 쉬어가던 2차 전지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대, 에코프로도 1.6%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또 한 번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는 무려 37만 원까지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온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주가 좀 부진을 겪고 있던 삼천방제약이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판매를 개시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기대감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21%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리노공업, 휴젤, 그리고 JYP엔터까지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HPSP도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도 AI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 건지 탑픽 전쟁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의 탑픽 전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두 분, 2월에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 김도형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의 조합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을 떠나지 못하게 제가 꽁꽁 붙잡았습니다. 2월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도 기대감 속에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종목들도 많은 거래량이 좀 몰렸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 먼저 보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KC텍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금호건설 우선주, 범양건영, 그리고 동일제강과 유니캠까지 코스피에서는 건설 이 업종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에 코스닥에서 상승한 종목들도 보시면요. 한성크림텍, 그리고 S&D, 뉴온, 네오팩트, 한국가구까지 다양한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여기서 두 종목, 두 위원님들과 함께 분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성 위원님, 네. 저희 코스피에서 KC텍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이 종목 실적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적 어땠나요? 실적이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매출액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 대비, 시장의 예상치 대비 60%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MP 공정에 쓰이는 연마제 수출 데이터가 2월 초에 나왔고 1월 초에도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수출 금액, 그리고 수출량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 또 2월 달, 1월 달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KC텍은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중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KC텍이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다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관심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화면에 보이시듯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딱 반등 자리에서 호실적으로 인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시간의 상한가로 잠겼습니다. 32,450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직전 고점인 35,000원에서 매물 소화 한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4만 원까지도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5월 달까지 4만 원에 대한 도전도 출렁임은 있겠으나 4만 원에 대한 중기 목표가를 가지고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트레이딩 영역에서 35,000원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해서 일부 비중 축소 또는 그대로 들고 가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35,000 매물 소화 이후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5월 달 실적 발표까지 눌림목에서는 KC텍을 모아가 보자라는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서 KC텍은 실적, 펀더멘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박자가 맞춰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특징주로는 KC텍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공개가 됐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분기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5월까지는 중기적으로는 4만 원 선까지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눌림목에서 차근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셀바셀스케어 보고 갈게요. 이제 의료 진단기기 업체인데요. 이게 또 오픈 AI의 한국 진출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AI 때문이겠죠? 네. AI 관련된 이슈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샘 울트먼? 네. 뭐 아무튼 이름이 맨날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양반인데 이제 방한한 이후에 SK 그리고 삼성 카카오와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이제 좀 전략적인 증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요 근래 들어와서 로봇 쪽의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의료 AI 관련된 챗 GPT를 이용한 의료 AI 산업에 대한 진출 확대는 더욱더 고무적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미래에 대한 이제 그 병에 대한 것을 좀 더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쪽 헬스케어 쪽에 대한 니즈는 무궁무진하게 성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를 통해서 오늘 뭐 딥노이드, 뷰노, 뭐 루닛, 특히 오늘은 뷰노 쪽에 대한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실적도 좋게 나왔죠. 이제 시간 외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의 상승력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셀바스 헬스케어가 저점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을 벌써 한 번, 두 번, 여러 번 지금 체크를 하면서 지금 반등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번에 한 5,000원에 대한 안착까지 나타난 이후의 흐름에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부터 주요 매물대인 5,500원 돌파 이후는 조금 이제 그 추세에 대한 전환 기대감까지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주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의 그리고 의료 AI 쪽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000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에서 7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헬스케어 쪽에 대한 니즈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중에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냈는데 시간 외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는요.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KC텍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 종목을 좀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전쟁 출발할게요. 네, 수요일에 탑픽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허반석 위원 그리고 김도영 위원이 함께해 주신 만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인데요. 일단 지난 승부 결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설 연휴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2주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공개합니다. 네, 지난주 두 분의 승부 대결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김도영 위원님 손절가를 모두 다 이탈하면서 아쉽게도 모두 탈락되고 말았고요. 허반석 위원은 이제 2주 만에 7%대 상승률로 승리를 등극했습니다.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잠시 후에 이제 김도영 위원이 왜 손절가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승리한 허반석 위원의 승리 비법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연휴 때 전후로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연속적으로 탈락 전문가, 0% 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달려져 있었죠. 그런데 현실적인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기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손절가도 중요하지만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를 또 짚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제 기준의 손절가보다 몇 호가 정도 아래에다가 손절가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아서 그래도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숫자가 좀 찍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고요. 더욱이 손절가 이탈 종목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이미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선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월 초기 때문에요. 1월 달에는 제가 가급적 추세 저점에서 매도를 서두르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로 1월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안내를 드렸고요. 2월에 대한 투자 전략은 결국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리스크 최소화라는 거죠. 그러면 이 1월 달 전략과 2월 달 전략의 핵심적인 대응은 설 구정 연휴 이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FOMC 회의와 설 연휴라는 이벤트가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설 연휴에 진입하기 전에 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설 연휴 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왜냐? 코스닥 코스피가 추세 저점에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대비로 현금화를 1월 설 연휴 직전에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보된 현금을 설 연휴 이후에 하나하나 매집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견해는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협상 카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저의 2월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을 30% 이상 가지고 있다가 트럼프 입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서 지수 추종에 대한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 전까지는 종목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만한 기회가 2월 여전히 남아있다.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인 가격 라인을 설정을 했고 또 승부 포인트도 잘 짚어내신 게 이 승부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공략이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허반석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상대는 지난달 준우승자입니다. 김도영 위원도 쉬운 상대는 아니거든요. 오늘 승부도 치열하게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 중소형주의 대결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가벼운 종목들로 시장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종목부터 볼게요. 허반석 위원님, 저희가 12월 4일에 공략했던 HVM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로 분류가 되는 기업인데요. 이제 연말에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은 어떤가요? HVM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중에서 우주항공 위성,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 공격적으로 대선 후보 시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체가 있는 특수 합금을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펀더멘털 관점에서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죠. 파란 색깔 라인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점입니다. 그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딱 여기죠. 12월 4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표가를 25,000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0원 말씀을 드리고 추세선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되돌림 자리는 어딘가? 여기서 첫 번째 되돌림이 나왔고요. 여기서 되돌림, 여기가 25,000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먼저 25,000원을 말씀을 드렸고 25,000원 달성 이후에 다시 추세 저점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추세 매매를 한다면 지금 자리 마찬가지로 61선 아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모습들, 오늘 우주항공 위성에 대한 이야기, 통신 장비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스페이스X 7차, 8차 앞으로 발사 흐름들이 나타날 때마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HVM, LK 삼양, 루미르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노스페이스, 여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AS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HVM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로 공략해준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라운드 종목을 좀 바로 들어볼게요. 지난주 승자인 허반석 위원님의 1라운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RFHIC입니다. 네. 통신 장비 그리고 방산, 위성 레이더 그리고 그 RF 이제 그 HIC에서 플라즈마를 활용한 반도체 식각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 먼저 보시죠. 마법의 차트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 그 이외에 셀바스 AI 등등에서 제가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트렌드 이후에 찾아야 될 것은 다중 바닥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중 바닥이 나온 이후에는 상승 추세선 위에서 우리는 매수 대응을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상승 추세선이 지지 흐름 나오고요. 지지 흐름 나오고요. 이탈 나왔다가 다중 바닥 찍고서 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연휴 때문에 아쉬웠지만 지난 금요일입니다. 오후 방송인 내수익을 부탁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한 19,000원, 2만 원 사이까지 직전 되돌림 자리까지는 목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ETRI라고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RFHIC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6G보다 더 빠른 200GBps의 무선 링크에 성공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A4 레이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전투기 맨 앞에 들어가는 A4 레이더를 ETRI와 RFHIC가 공동 개발했다. 그러면 이런 전력 반도체를 활용한 레이더가 중요한 이유는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발열을 잡는 기술,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가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용량으로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 거기도 발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에서는 이 발열을 잡지 못해서 결국엔 기판이 녹아버리는데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는 이런 발열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화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를 초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로 탑재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주요 매출처는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버라이즌,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 위성 관련된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쪽들이 매출처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보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의 1라운드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RFHIC로 1라운드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김도형 위원님과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무슨 말 할지 아시죠? 네. 지난달 준우승자인데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왜 지난 승부에서 0%를 기록한 거죠? 딥시크 그리고 트럼프.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고 또 세 종목 모두 다 현실적인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뭐 손절, 주식을 하면서 손절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내용이 그리고 그런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제는 이제 그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가득한 종목들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AS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1월 13일에 지난 11월에 공략했던 레비오 코퍼레이션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공략했을 때만 해도 11,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종가가 14,000원대예요. 벌써 이만큼 상승했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요 근래 가장 특이한 점이 SNS랑 인플루언서 그리고 오늘은 SOP 이제 숲이라고 하는 종목도 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쪽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 업을 하고 있는 게 레뷰 코퍼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쪽 관련된 엔터 쪽에 대한 우상향 기조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보니 동사에 대한 실적 개선이 더욱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좀 고여 있었던 그 혈이죠. 13,000원이라고 이해하는 이 가격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좀 더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 봤고요. 저희 1라운드 종목도 바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사면 로봇과 사면, 방산이고요.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에서 지금 하이젠 RNM이 가장 강력한 성장과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 모션 컨트롤 관련돼서 이 사면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뭐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방산 관련된 그 LIG 넥선 관련된 아니면 천궁 관련된 이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모션 컨트롤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교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1월 달 상승으로 인해서 14,000원에 대한 트라이를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후 조정과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형성을 한 그런 자리이죠. 머리를 들면서 정배열 전환이 완전히 나타난 구간인데 13,000원 구간을 그 1월 마지막 부근에서 부분적인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종가상으로 13,000원 안착 여부까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로봇과 방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면의 목표 가격을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700원 잡으면서 20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영 위원님의 1라운드 종목은 로봇 관련주네요. 사면으로 목표가 15,000원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도영 위원님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안내를 드릴게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 여기에 좀 주목도를 높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클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안내를 드린 이후에 오늘 공략을 했는데요. 상한가 안착까지 나타난 그런 상황이죠. 클로봇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 안내드린 것은 더존 비존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짜리 종목으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성장과 상승 그리고 수익에 대한 맛을 보여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오늘도 폭발하는 대장주 내일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대장주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시 후 이 타픽 전쟁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으로 추가적인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다음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니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두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한 주간 더 많이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라운드 배틀입니다. 2라운드는 조금 묵직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종목들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승부의 승자 허만석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공략했던 HD 현대마린솔루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야 워낙 좋았던 종목이고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과 선박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으름장을 놓죠. 관세부가 할 거야 으름장을 놓은 이후에 전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오케이 30일 유예합시다. 대신 이러이러한 것들 이제 중국과도
전화 통화를 할까 말까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펜타닐 이야기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그런 얘기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당선 직후에 이야기했던 게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선업종도 기술적 반등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제가 꼭 기억하시고 마법의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술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어놓은 빨간 색깔 라인은 하락 트렌드, 하락 추세선입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고요. 여기를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있으나 어느 구간에서는 다중바닥이 형성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다중바닥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서도 한번 반등 흐름, 여기서도 반등 흐름, 이타로 반등 흐름, 여기서도 반등의 시작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11일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구간은 어디냐? 여기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의 흐름들을 보면요. 이렇게 패턴이 그려지고 있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보신다면 여기서 1차 되돌림, 여기서 2차 되돌림, 여기는 수익 실현 라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향해서 18만 원 넘었을 때는 우리가 분할 익절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기억하시면요. 여기서는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되돌림 라인이 되었죠. 그럼 다시 이곳에서는 지지 라인 가능성들이 높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모아갈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재건, 조선, 우주항공위성 등등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로 다 통칭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대응해 보신다면 또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21선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단가를 낮추는 매수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 보는 대응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AS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 차트상으로도 딱 분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확 오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2라운드 종목 바로 좀 공개를 해볼 텐데 앞서 1라운드 종목은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2라운드 종목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2라운드 종목을 잠시 스틸, 훔쳐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VT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연휴 전에 김도영 위원님께서 맞아요. VT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AS를 드렸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0일선을 살짝 60일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어제 오늘 해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죠. VT 같은 경우에는 리들샷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VT를 출시하기 전에는 매출액이 300억 정도였는데 VT 출시 1년 6개월 만에 900억 원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일본에 이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위생 품목 관련된 허가를 득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매출 확대 포인트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실체가 있고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추세선을 그려 놓았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1월 26일은 이와 같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바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가는요. 되돌림자리, 되돌림자리, 되돌림자리죠. 여기서는 4만 원 돌파를 한번 보고서 추가적인 대응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 39,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승부에 김도형 위원의 종목을 빼앗아 왔습니다. 오늘 2라운드 종목은 바로 VT고요. 과연 지난 승부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형 위원의 종목들도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공략했던 산일전기 먼저 보고 갈까요? 이 종목도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의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 영업이익 한 260억을 예상을 했는데 320억이 넘게 나타났어요. 360억인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셀을 온이라고 해서 열심히 파는 그런 모습이 오늘 발생을 한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매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만 원 선에 대한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보호예수 물량까지 소화하는 이 과정은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을 여실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쪽 그 데이터 센터, 특히 특수변압기 쪽에 대한 고도적인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목표 가격 9만 원까지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산일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4분기 영업이익 600%가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도형 위원의 2라운드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허완석 위원이 김도형 위원의 지난 승부 종목을 빼앗아 왔어요. 네. VT거든요. 네. 김도형 위원님은 어떤 종목으로 이번에도 뺏어올까요, 저희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오늘은 APR. APR이요? 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홈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참 많은데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효과도 잘 얻고 있는 APR의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겨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1월 달에 우리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연휴가 꽤 길었습니다. 따라서 2월 달, 이번 달에 들어와서는 1월 달 수출에 대한 조업 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가 매력적인 측면을 확대시키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어저께 발표를 했죠. 자사주 3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그리고 소각에 대한 얘기를 공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APR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관세 관련된 리스크적인 측면이 오픈됐다라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내 화장품과 이제 홈뷰티, 에스테틱 부분들의 관세에 대한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APR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까지 확대하면서 성장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계속해서 세 번째 확인을 한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7,500원 정도 규모에서 5만 원이라고 하는 선을 돌파 나오는 이 구간은 충분히 이전 고점인 6만 원까지 단기적인 지속 흐름을 보여줄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 6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은 오늘 APR로 2라운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까지 설정해 볼게요. 자, 오늘 2라운드 두 종목은요, 모두 뷰티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허반석 위원은 VT입니다. 리들샷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고요. 김도형 위원은 APR입니다. 뷰티 테크 기업으로 이제 의류 뷰티 디바이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한 주간 더 많이 상승할지 예상을 해보면서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번에는 3라운드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시가총액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이 움직일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반석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볼게요. 1월 15일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했던
아톤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아톤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AI 및 양자 컴퓨팅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짧게 AS 드리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는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추세 저점 지지 이후에 반등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 라인 이탈이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되돌림 자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이 되돌림 자리까지 우리가 홀딩해 보자. 여전히 목표가 8,000원 도전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톤 살펴봤고요. 저희 그렇다면 오늘의 3라운드 공략주 좀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오늘 대망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이번 주 승부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쪽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휴대폰 부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네. 전장과 그리고 로봇 쪽으로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죠? 네. KH바텍입니다. 아, 네. 네, KH바텍인데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외장 힌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는 디바이스, 휴대폰, 스마트폰, 폴더블폰, 수혜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다변화를 이루어내고 있고요. 힌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요, 엔드플레이트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품, LG에너지솔루션 미주 공장에 공급 예정이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이제 기구물들을 제조했던 노하우를 가지고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절용 기구물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휴대폰 디바이스에서 전장 부품과 로봇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이 KH바텍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다중바닥이 나와야 되겠죠. 다중바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바닥이 1번, 2번, 3번, 5번째, 4번째에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추가적인 반등 흐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반등에 대한 모습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붙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11,000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 달성 이후에 121선, 201선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에서 전장, 로봇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KH바텍으로 이번 주 3라운드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김도영 위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승부의 종목부터 볼 텐데요. 저희 MN솔루션 보고 갈까요? 네, MNC 솔루션 죄송합니다. MNC 솔루션 먼저 보고 갈게요. 이 종목이 한 주 만이죠. 이제 설 연휴를 꼈기 때문에 한 주 만에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MNC 솔루션이 이제 전장 관련된 부분과 네. 그거죠. 방산 관련해서 가장 국내 이제 그 마켓시어 1등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MNC 솔루션의 추가적인 강점이 모션 컨트롤러 관련해서 국내 마켓시어 1등까지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방산 관련된 부분과 로봇 관련된 부분 두 마리 토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한다면 1월 15일 부근에서 이제 그 주요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물량 소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1월 말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잘 나타났죠. 어저께 6만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6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부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6만 3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물량, 한마디로 쌓여있는 매물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6만 5천 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승부에서 소개해 주셨던 MNC 솔루션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도형 위원의 3라운드 종목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은 오늘 3라운드 종목을 KH바텍으로 공략합니다. 이 종목에 대적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그
의료 AI를 가지고 나왔고요. 강력하네요. 네, 종목명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웅제약이랑 좀 업무 협약을 하면서 환자에 대한 그 모니터링 싱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을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허가를 받았느냐? 보험 수가에서 굉장히 비싼 보험 수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놨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이제 실적적인 베이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파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1분기 정도에 올해 1분기에 심전도기기 모비케어에 대한 FDA 승인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제 2월 달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구간에서 FDA 승인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은 그 폭풍 속의 고요죠. 이제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에서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에 대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그 매물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11,000원 돌파 이후에는 첫 번째 물량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18,000원에서 2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2,800원, 20선과 60선 사이에 있는 가격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의 3라운드 종목도 공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고요.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라운드 두 종목은요. 의료 AI 그리고 정밀 부품 업체인데 이제는 로봇까지 곁들인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만났습니다. KH바텍과 시어스 테크놀로지인데요. 두 종목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처럼 내일 시장도 상승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에게 내일장 미리 보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승부의 승자 허반석 위원의 내일장 비상 키워드는요. 수급 플러스 저점 기회를 포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1월 달에는 저점에서 매도를 서두르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왔을 때 연휴 전에는 현금을 조금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죠. 2월 달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방금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이어서 한국까지 최우방국 가릴 것 없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출렁일 수 있겠죠? 출렁인 이후에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 찾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되 지켜야 될 종목들이 있겠죠.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점 기회를 포착하면서 조금 더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입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그게 참 어려운데 내일 시장 비상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요. 김도형 위원의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것에 집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국이 잘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많죠. 조선, 전략기기, 네. 방산, 화장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로봇과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쪽 산업에 대한 매매적인 성격으로 대응하시고 약간 이제 자산에 대한 규모, 비중에 대한 확대는 우리가 잘하는 특히 미국향 매출이 좋은 쪽으로 집중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리고 이전에 안내를 드렸던 클로봇 차트 하나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1월 말 정도에 안내를 드렸던 클로봇이 오늘 다시 한번 제 안내를 드리면서 상한가까지 안착이 나타났습니다. 클로봇과 더존비 지원. 내일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떤 전략으로 안내를 드릴 것인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김도형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종목들이 무엇인지 모두 다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허반석 위원 그리고 김도형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